신장은 90%가 망가져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가슴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는 30년간 신장 건강만 연구해온 박도윤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혈압이 갑자기 폭발하듯 오릅니다. 그제서야 검사 받으러 가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켠 이유는 공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신장 기능이 밥상 하나 바꾼 것만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실제 사례를 저는 분명히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작살내는 최악의 채소 4가지, 그리고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신장은 정말 조용히 무너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지인의 어머님이셨는데 평소에 건강식만 챙겨 드신다고 늘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시금치도 매일 드시고 감자도 쪄서 드시고 토마토는 갈아서 주스로 마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바꾸자고 한 건 약이 아니라 식탁이었습니다. 칼륨 많은 채소를 줄이고 신장에 부담 없는 채소로 바꾸고 조리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먹던 걸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숨이 덜 차고 검사 수치도 더 나빠지지 않고 버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족분들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채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시금치를 드십니다. 철분도 많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칼륨과 옥살산이 매우 높은 채소거든요. 국내 신장 영양 연구 자료를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칼륨 식품을 계속 드시면 신장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약 550mg이나 들어있어요.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시금치 한 접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이 넘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성분입니다. 시금치를 자주 드시면 신장에 돌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만났던 김영희 68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 무침을 드셨어요. TV에서 시금치가 빈혈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챙겨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고칼륨 증상이었어요.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시금치를 매일 드신 게 원인이었던 거죠. 김영희 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칼륨을 잘 걸러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인다고요. 그럼 근육에 경련이 오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시금치를 완전히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데쳐서 드시고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데치면 칼륨이 약 40%에서 5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데친 물은 버리고 시금치만 소량 드시는 거예요. 생으로 먹거나 많이 먹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지금도 시금치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데치는 시간은 최소 3분 이상이어야 칼륨이 제대로 빠집니다. 이번에는 감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채소죠. 쪄서도 먹고 국에도 넣고 볶아서도 먹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칼륨 농축도가 매우 높은 뿌리 채소입니다. 특히 찌거나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이 더 농축돼요. 감자 중간 크기 하나에 칼륨이 약 6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해외 신장 영양 지침을 보면 감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제한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미국 신장재단 자료를 보면 감자를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의 신장질환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철수 72세님은 감자를 쪄서 매일 간식처럼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빵이나 과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더 나빠진 걸 확인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사구체 역과율이 떨어진 거예요. 박철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자에 든 칼륨이 신장에 계속 부담을 줬던 거라고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니까 혈액 속에 쌓이고 그게 다시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럼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얇게 썰어서 물에 오래 담가 두세요. 최소 2시간 이상 담그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물을 중간에 한두 번 갈아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물은 버리고 감자는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찜이나 튀김은 특히 위험하니까 피하셔야 해요. 찌면 칼륨이 그대로 농축되고 튀기면 기름까지 더해져서 신장에 이중으로 부담을 줍니다. 감자 주로 어떤 방법으로 드시나요? 지금까지 쪄서 드셨다면 오늘부터 방법을 바꿔보세요. 물에 담가서 칼륨을 빼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도 많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마토 주스예요.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칼륨이 엄청나게 농축됩니다. 토마토 한 개 먹을 때보다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칼륨이 훨씬 많거든요. 토마토 중간 크기 하나에는 칼륨이 약 29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칼륨이 5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2개 분량이 한 잔에 농축되는 거예요. 게다가 시판 토마토 주스는 나트륨까지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마토 가공 제품에 대한 연구를 보면 주스로 만들었을 때 칼륨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순자 65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한 컵씩 마셨어요. 토마토가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챙겨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고칼륨 소견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이순자님은 물으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토마토를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토마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요. 신장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라고요. 토마토를 드시려면 통으로 소량만 드세요.
갈지 마시고 그냥 방울토마토 서너 개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스는 정말 피하셔야 해요. 농축된 칼륨이 신장에 바로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토마토를 드실 때도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토마토를 갈아서 드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방법을 바꿔보세요. 통으로 드시되 양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섯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버섯은 생각보다 칼륨이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말린 버섯은 더 위험해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이 엄청나게 농축되거든요. 생표 고버섯 100g에는 칼륨이 약 350mg 들어있는데 말린 표고버섯은 100g당 1600mg이 넘습니다. 거의 5배 가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국내 식품 영양 성분 분석 자료를 보면 버섯류의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게 확인됩니다.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모두 칼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버섯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드시다 보면 칼륨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최영숙 70세님은 버섯 반찬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표고버섯 볶음, 느타리버섯 무침, 팽이버섯국까지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버섯은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정기검사에서 신장 수치 변동이 관찰됐어요. 버섯을 줄이고 나서야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버섯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버섯 자체는 좋은 식품이지만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요. 특히 국물에 버섯을 넣으면 칼륨이 국물에 다 녹아 나와요. 그 국물을 드시면 칼륨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버섯을 드시려면 양을 줄이고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이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버섯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칼륨이 국물에 다 녹아 있거든요. 국물 요리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버섯 반찬을 만들 때도 소량만 사용하고 다른 채소와 섞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버섯 반찬 자주 드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데쳐서 드세요. 말린 버섯보다는 생버섯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채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채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정말 풍부한 채소예요. 90% 이상이 물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분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칼륨 함량이 낮아요. 다른 채소들에 비해 훨씬 안전하죠. 오이 100g에는 칼륨이 약 150mg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나 감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염작용을 합니다. 신장에 생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오이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좋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이를 드실 때는 껍질째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1개 정도면 충분해요.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K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런 영양소를 다 버리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임 오이는 절대 안 됩니다. 소금에 절이면 나트륨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신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장아찌나 피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이 너무 높아서 신장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냥 반찬으로 오이를 썰어서 초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드세요. 아침에 1개, 간식으로 1개 드시면 수분도 보충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이 냉국을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식초와 설탕을 조금만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입맛도 살아나고 신장에도 좋습니다. 오이 그냥 반찬으로 드시나요? 오늘부터 매일 챙겨보세요.
냉장고에 오이 서너 개는 항상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해독 작용이 뛰어난 채소예요. 간에도 좋고 위장에도 좋죠. 그런데 신장에도 정말 좋습니다. 칼륨 함량이 낮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걸 도와주거든요. 양배추 100g에는 칼륨이 약 170mg 정도밖에 안 들어 있어요.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신장이 약하면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양배추가 이걸 보완해 주는 거죠. 양배추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아삭한 식감도 좋고 영양소 파괴도 없습니다.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 쌈으로 드셔도 좋아요. 고기 드실 때 양배추 쌈으로 싸서 드시면 고기의 칼로리도 줄이고 신장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소화도 잘 됩니다. 참기름 조금, 깨소금 조금만 넣어서 무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 한 접시 정도 드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임 양배추는 피하세요. 김치처럼 소금에 절이면 나트륨이 너무 높아집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독일식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발효 양배추도 나트륨이 높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양배추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든 데쳐서 드시든 절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매일 한 접시씩 챙겨 드시면 신장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한 채소예요. 베타카로틴이 특히 많죠.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습니다.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당근 100g에는 칼륨이 약 320mg 정도 들어 있어요. 감자나 시금치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O로 변환되는데 이게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의 노화를 늦춰주기도 해요. 신장이 젊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당근을 드실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날것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쪄서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당근을 익히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당근 스틱으로 만들어서 간식처럼 드셔도 좋고 국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분들도 계신데 주스보다는 통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농축되고 식이섬유가 줄어들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다 섭취예요. 당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베타카로틴 과다로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당근 생으로 드시나요? 익혀서 드시나요? 익혀서 소량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매일 반찬으로 한 접시씩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채소는 무입니다. 무는 우리 식탁에 정말 자주 보이는 채소죠. 국에도 넣고 무침으로도 먹고 김치로도 담가요.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소화를 돕고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 칼륨 함량도 100g당 약 230mg 정도로 적당한 편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전분 분해를 도와줍니다. 소화가 잘 되면 신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들어요. 또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무를 드실 때는 껍질째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국에 넣거나 찜으로 만들어 드세요. 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무의 단맛이 살아있으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무국을 끓일 때는 물을 크게 썰어서 푹 끓이세요.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이면 단맛이 우러나와요. 된장 조금만 풀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신장에도 좋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짠 무침이에요. 물을 묻혀서 드실 때 소금을 많이 넣거나 간장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 과다가 됩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물을 드실 때는 싱겁게 드세요. 양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무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무김치도 조심하셔야 해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좋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김치를 드시더라도 국물은 피하시고 하루 한두 조각만 드세요. 무를 반찬으로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 짜지 않게 조리해 보세요. 무국, 무조림, 무나물 모두 싱겁게 만들어서 드시면 신장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채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먼저 신호를 줍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채소가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채소가 신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시금치, 감자, 토마토, 버섯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고칼륨 증상이 옵니다.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붓기가 심해집니다. 신장 수치는 점점 나빠지고 결국엔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까지 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 양배추, 당근, 물을 매일 챙겨 드시면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붓기가 빠지고 숨이 덜 차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신장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버텨줍니다. 1년 후, 5년 후에도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볼 때 시금치 대신 오이를 한 개 더 담아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1년 뒤, 5년 뒤 결과를 바꿉니다. 냉장고에 토마토 주스가 있다면 과감히 치우세요. 대신 오이를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출출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감자를 드시고 싶으면 꼭 물에 담가서 칼륨을 빼고 드세요. 버섯은 데쳐서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양배추는 생으로 쌈 채소처럼 드시고 당근은 익혀서 반찬으로 드시고 무는 국에 넣어서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수치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아침 식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조리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 배우자,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몸에서 가장 걱정되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다리가 붓나요? 숨이 차나요? 피곤함이 계속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